네, 생명존중 9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교시에서는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작,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 미투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문단이라든가 또는 연예계라든가 또 영화계라든가 뭐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의 어떤 성 관련 추행의 문제 또 뭐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 갖다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교육을 하는 대학 내에서도 이런 미투 운동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도 사실 우리 접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죠. 같이 한번 또 보실게요. 서울 성신여대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 의혹 교수를 강력히 처벌하라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수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80여 명의 성신여대 학생들이 분홍색 손팻말을 들고 줄지어 행진합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힘주어 외칩니다. 학교 정문을 나선 학생들은 500m 떨어진 성북경찰서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미투 폭로가 나온 교수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졸업생은 지난해 사학과의 한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곱게 자란 애들을 보며 망가뜨리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스승이라며 존경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측 조사에 따르면 이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학교 측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교수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신여대에선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의 한 교수도 제자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대학 측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투 폭로가 나온 교수들의 연구실 주변을 항의의 뜻을 담은 메모지로 채우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왜 이렇게 지속해서 하여튼 모든 사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성폭력의 문제, 또 미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이면에 보면은 특히 우리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라고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어떤 단순한 어떤 이제 언어적인 괴롭힘뿐만이 아니라 성폭력으로서 성추행으로서 나타나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그러한 모든 요소를 갖다 포함해서 거의 73% 이상을 갖다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사 결과 나온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에는 6명 정도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불이익을 갖다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제 문제점들을 갖다가 그대로 민낯으로 그냥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한 이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제 이런 그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요인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이제 그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겨온 그러한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풍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전히 성폭력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모두가 곰씹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걸 알면서도 주변에 있는 동료들 또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방관했던 사람들 역시도 이러한 성폭력의 문제, 미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가 회피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고요. 이 방관자가 아닌 공범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야만 우리가 미투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또 저기 부산에서 부산시장의 어떤 성추행 문제가 또 불거졌잖아요. 보실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임기 도중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시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직원의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이었음을 깨달았다며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사죄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가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이 보호해달라며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취재 결과 오거돈 부산시장 측은 이미 정무라인을 통해 이달 초부터 피해 여성과 사퇴 여부에 대한 협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달 안으로 오 시장의 공개 사과와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부산시는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이를 따르겠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작성해 피해 여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퇴서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부산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부산시는 총선을 코앞에 앞둔 민감한 상황을 감안해 총선 이후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피해 여성 또한 성추행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까지는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부산시장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KBS 뉴스 이돈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 만연했었던 미투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정치권에도 이렇게 나타났었지만 조금 이 사태를 갖다 보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점은 그래도 이제 그러한 문제들에서 자기가 밝히고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공인으로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점에서는 조금 우리 사회가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조금 이제 알 수가 있었다는 점이 뭐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이런 그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숨을 끊으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이제 나오게 됐었던 거죠. 같이 영상 보실게요. 연결식이 끝난 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년여 동안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인이 이뤄진 날 전 비서 A씨 측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A씨가 지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장 비서실 근무 통보를 받았고 비서로 일한 4년 동안 지속해서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괴로움을 호소하며 당시 비서관에게 일터를 옮겨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후 다른 부서로 발령난 이후에도 추행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4년여 만에 고소를 결심한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변호인은 가짜 고소장이 퍼지고 고소인에 대한 신상 추적 등 2차 가해가 이어져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변호인 측으로부터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에 A씨를 사칭해 가짜 고소장을 유포한 누리꾼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의 성폭력 문제, 이게 자꾸 수면 위로 떠오르고 회자가 되고 또 매스컴에 등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어떤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피해자가 그런 고통을 갖다 떠안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성폭력의 원인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20대 여성 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주민 3명이 범행 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성폭력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인식들이 이제 점차 자리 잡아야 될 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폭력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시선, 어떤 시선일까요? 예, 그 시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난 이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손가락질이나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혼자서 그 고통을 힘겹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자칫 정신적인 2차 피해로 이어져 피해자들에게 더 크나큰 고통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자가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폭력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을 거란 우리 사회의 통념. 이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과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는 결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울타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는 물론 사회적 시선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더 큰 자책감과 상처 속에서 결국 침묵하고 맙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침묵은 성폭력 사건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킵니다. 피해자가 침묵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가해자는 힘이 있는 사람은 가해를 해도 되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며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당신의 자세는 어떤가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원인을 묻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직접적인 가해는 안 했어도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아서 또 다른 가해가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도 또는 가중시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택하기 쉬운 방관자가 되죠.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적어도 자신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방관자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눈을 떠준다면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잘못된 인식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성폭력이 나쁜 남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네, 제가 사실 한 지난 영상 보시겠습니다. 달간 굉장히 많은 전화와 페북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피해자들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어린 시절에 학습지 선생님이 자기한테 했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성추행이었구나.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등하굣길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혹은 또 사적으로도 자기 경험을 나누고 있을까요? 사실 저에게 기자들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이 미투 운동은 헐리우드발 아류가 아니냐?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왜 지금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냐? 미투 운동을 통해서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사실 오늘은 미투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미투와 관련된 사안들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강남역의 한 빌딩에서 여성이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전까지 여성이 모르는 남성한테 살인의 피해를 당하면 묻지마 폭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났습니까? SNS를 통해서 이것은 여성 혐오에 기반한 여성 살인이다. 그리고 강남역 10번 출구 국화권 한 송이 쪽지 한 장 들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혹은 남성 시민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나와서 쪽지를 붙입니다. 난 우연히 살아남았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나 대신 죽었구나.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런 결심의 언어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서 성폭력 필리버스터를 하죠. 그때도 언론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여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살인당한 게 아닌데 왜 성폭력 필리버스터가 옆에서 일어나냐. 여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일상 속에서 늘 느꼈던 불안과 공포. 밤늦게 집에 갈 때 누가 쫓아오지 않나 뒤를 한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중학생 남학생이 뛰어들어와도 뛰어나가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막 열심히 누르잖아요, 버튼을. 내가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어떤 직위에 있든 상관없이 왜 나는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웠을까? 이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느껴야 되는 이 차별 구조 속에서 각인된 공포 같은 것이죠. 그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샵 붙여서 문단내 성폭력, 영화계 성폭력, 사진계 성폭력. 사실 미투 운동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서지영 검사의 자기 경험의 고발, 폭로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아까 언론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게 특정한 악마 같은 남자의 문제냐, 혹은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한 남성의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면 성추문, 성비위, 뭐 욕망을 자제하지 못해, 뭐 이렇게 쓰잖아요. 정말 그럴까? 만약에 특정 개인 악마 같은 남자의 문제라면 이거는 나같이 착하고 평범한 남자하고는 거리가 멀죠. 구조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남자만 하나 처단하면 됩니다. 종신형을 살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거의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이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가해자는 다 어디 간 거야? 결국은 이제 구조의 문제와 자신을 분리하는 아주 안전한 전략이죠. 혹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기제 같기도 해요. 여성들이 모두 피해자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해자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쪽에서 묻습니다. 개인 간의 그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조직의 권력형 성폭력이다. 심지어는 갑질 성폭력이라는 용어도 나왔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나는 유명 배우도 아니고 유명 작가도 아니고 이제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고 뭐 연극 연출가도 아니고 뭐 언론인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그런 가해 행위형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사실 공분하기 쉽습니다. 권력자가 여성에게, 특히 나약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 공분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죠. 그렇지만 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여성들이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개념 중 가장 핵심적인 게 성별 권력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또 남성들이 질문합니다. 성별 간에 무슨 권력관계가 있단 말이냐? 성별 간에 어떤 위계적 관계가 있나? 우리 사회는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다. 역차별이다. 여자친구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무슨 생일날만 되면 뭐 선물해 주느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성차별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 속에 있는지 좀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별 임금 격차는 잘 아시죠? 거의 36에서 37. 그러니까 남자가 10,000원을 벌 때 여자는 얼마 번다고요? 예, 6,700원, 6,500원, 뭐 6,600원 이렇게 봅니다. OECD에서 뭐 압도적 꼴찌입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 평균 임금 수준과 시간별 임금 수준이 또 굉장히 낮습니다. 네, 남성에 비해서. 자,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 참여율을 또 얘기하는데요. 한창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될 때 십자학자들도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율이 높아지니까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니까 내 대책은 네, 집에 있어야 됩니다. 가방 끈긴 여자들이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으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출산 지도도 그려주시고 네. 경제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정말 높아졌나? 저 어릴 때 이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충격적인 경험은 M자형 곡선은 저개발 국가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곡선이다. 왜냐하면 임신 출산을 통해서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 U자형 곡선은 성진국형이다. 이게 시험 쳤죠? 네. 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M자형이 전혀 U자형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옮겨갔습니다. 나이가. 20대 중후반에서 30대로. 경제 참여도 굉장히 낮지만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도 비정규직에 시달리죠. 이코노미스트에서 항상 이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여성이 일하기 힘든 나라는 이렇게 나와요. 네, 매년 우리나라가 넘버원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유리천장 지수라고 하죠.
여성들은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 성별 고정관념 때문에 수평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지만 올라가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역차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원인이 결국은 한국 사회의 남성성의 문제하고도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전형적인 남성성 혹은 우리 사회 바람직한 남성성을 했을 때 결국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힘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남성성 고정관념에서 자라난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성은 사회적으로 보조적 존재, 수동적 존재, 심지어 성적 대상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도구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당연히 여성이 피해자가 되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감정을 나누는 존재고요. 서로 돌보고 의존합니다. 근데 감정을 나누지 못하게 하죠. 사내 자식이 말이야.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훈련을 하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다 가서 안아주죠. 아이고 우리 예쁜 공주님 울지 마. 근데 남자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사내 자식이 어디 뭐 툴툴 털고 있거나 그러죠. 심지어 맞고 오면 나가서 때리고 와야지 어디 맞고 오냐.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고 나누지 못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인간으로 키워져요. 남자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60대 남성 혼자 사는 사람들 고독사가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한국 사회 여성 노인 빈곤율이 45%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여성 노인 빈곤율이. 근데 여성 노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보고 감정을 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건강하게 자기 몸을 돌보는 능력이 있어요. 결국은 고정된 남성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성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자신의 성적 폭력을 폭로하고 얘기한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방탕한 여자, 몸버린 여자, 심지어 미친 여자로 취급받아서 사라져갔죠. 예. 그 역사 속에서도 여성들은 꾸준히 여성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들의 인권을 같이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김부남 사건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이 어린 시절에 9살 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거의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30살이 넘었어요. 30살 가까이 된 시점에 그 가해자를 찾아서 살해합니다. 50대 남자를 죽였어요. 근데 금품을 탈취하는 흔적도 없고 어떤 개인적 관계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성폭력에 관한 법이 없었습니다. 형법에 정조에 관한 죄가 있었죠. 정조를 잃은 여자는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형법에도 6개월 신고죄. 사건이 발생하지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처단한 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결합해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93년에 국회에서 통과하고 94년에 제정이 되죠. 자, 이 가운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김학순 할머니의 미투 운동이죠. 50년이 넘도록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여성의 입을 봉쇄했던 그 성노예 피해를 할머니께서 당당히 언론 앞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몇 분이 여러 가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서지영 검사처럼 프레스에 직접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건 처음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전 세계 여성들을 일깨웠죠. 사실 이 운동이 중요한 거는 일본이 저지른 문제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인권 문제로 각인되지 않았었어요. 취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심지어 국제인권규약에도 성폭력이 인권 문제라고 이해되지 않았을 시기예요. 그런데 여성에 대한 폭력은 결국은 보편적 인권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국제인권규약을 다시 쓰고 전 세계 시민들을 각성시킨 굉장히 중요한 미투 운동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미투 운동이 단순히 성폭력 고발 운동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사회 개혁 운동, 시민혁명, 진정한 촛불 정신의 완성, 혹은 제2의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페미니스트 단체 혹은 여성학을 공부한 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선 운동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심지어 무의식 속에 꾹꾹 눌렀던 이야기, 차마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뭔지 몰라서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혹은 말했을 때 자기가 꽃뱀이 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특정 가해자 한두 명 처단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해방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는데 왜 여성 인권을 얘기하면 갑자기 진영 논리를 얘기하는가? 그래서 다시 여성의 문제로 돌리는 펜스롤을 얘기하는가? 펜스롤은 사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있었죠. 아까 여성 경제 참여율 보셨잖아요. 그게 펜스롤 아닙니까? 남녀 7세 부동석 오랫동안 있었죠.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했던 역사, 여성을 사람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만 여겼던 역사, 거기서 여성들은 여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소수자, 약자의 문제라고 인지하고 계속해서 변화시키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할 때 여성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혜택은 다른 소수자, 약자에게도 갑니다. 물론 남성들도 혜택을 봅니다. 자, 이제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군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성평등 얘기할 때 남성들이 여성도 군대 가라 이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도 군대 가라 할 게 아니라 보다 인권적인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와 손잡고 갈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인권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세대에는 그 꿈을 못 이루더라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는 조금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꿈을 꾸면서 다 같이 손잡고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성폭력의 문제는 나쁜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중앙대 이나영 교수님의 그런 이제 강의 내용 같이 들어봤고요. 제가 오늘 미투와 관련된 성 관련 사회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